국제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쇼츠를 반드시 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가난한 공무원 남성이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을 만나 결혼했는데 한국 여성과는 또 다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도대체 러시아 여성의 어떤 점이 그를 사로잡은 걸까요? 또 한국 남자는 그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원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쿠아리움 인어공주로 일했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됐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블라디보스토크 아쿠아리움에서 인어공주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됐었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이었죠. 화려한 인어 꼬리를 입고 수중쇼를 하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퇴근 후엔 혼자 집에 가서 넷플릭스나 보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달랐어요. 한국 관광객 그룹이 왔는데 처음에는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죠. 대부분 남자들은 제 외모에만 집중하며 사진만 찍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선들이 좀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고 옷차림도 평범했는데 뭔가 시선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남자들은 제 몸매나 얼굴만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제가 아이들에게 손 흔들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 쇼가 끝나고 제가 무대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 동료들에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신기했죠. 마치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러시아 남자들은 보통 겉모습만 보고 바로 들이대는 편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쇼가 끝나고 나서도 급하게 떠나지 않더라고요. 다른 관광객들은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다음 코스로 가는데 이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스파시바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진심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러시아 남자들 같으면 바로 이쁘다고 하거나 전화번호 달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먼저 물어봤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정중하게 내일도 쇼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바로 저녁 먹자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쇼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다른 건가? 러시아에서는 남자들이 보통 아주 직설적이고 적극적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거지? 사실 그동안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인상 깊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일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은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그 한국 남자가 정말 올지 궁금했어요. 혹시 그냥 예의상 한 말은 아닐까 했는데 정말로 왔더라고요. 혼자서요. 그리고 어제보다 더 집중해서 제 쇼를 봐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뭔가 특별한 것 같다고요. 그 한국 남자 이름이 성호였어요. 둘째 날 아쿠아리움에 또 와서는 러시아어로 쓴 작은 메모지를 건네주더라고요.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티가 팍팍 났지만 내용이 너무 순수했어요. 어제 쇼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면서 제 미소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웃겼어요. 러시아 남자들 같으면 오늘 밤 뭐 하냐고 바로 직진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지 신기했거든요. 그게 신기해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카페에 가서 앉자마자 성우가 제가 말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더라고요. 보통은 남자들이 어떻게든 대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기 일쑤인데 말이죠. 그리고 제 의견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뭘 마시고 싶냐, 어디 앉는 게 좋겠냐,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요.
심지어 계산할 때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계산하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 제 기분까지 고려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일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였어요. 아쿠아리움에서 인어공주로 일하는 게 어떤지, 힘들 때는 없는지,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가끔 아쿠아리움 일이 힘들 때도 있다고요. 그랬더니 성우가 그럼 다른 일 하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특이한 질문들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심하고 진중한 성우의 모습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성우가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이게 뭔지도 몰랐죠. 러시아에서는 보통 왓츠앱이나 텔레그램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 노란색 앱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모티콘도 엄청 많고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 있었어요. 성우는 정말 열심히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번역기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점점 러시아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더라고요. 발음이 어색해도 직접 음성 메시지까지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김치, 삼성 정도? K-팝도 별로 관심 없었고요. 근데 성우와 얘기하면서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에 관심 있다고 하니까 매일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부터요. 제가 발음을 틀려도 절대 웃지 않고 계속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밥 먹을 때는 어떤 예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점점 신기해졌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블라디보스토크 이곳저곳을 같이 다녔는데 성우는 정말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가 춥다고 하면 자기 자켓을 벗어서 입혀주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벤치를 찾아서 쉬자고 하고요. 이런 사소한 배려를 해줄 때마다 저는 성우가 정말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준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보통 자기 방식에 여자를 맞추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아, 이런 게 바로 한국 남자들이 유명한 이유구나. 진짜 배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한 번은 성우가 솔직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한국 여자친구들과 연애할 때는 좀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아빠처럼 다 케어해달라고 하고 너무 의존적이어서 힘들었다고요. 근데 저는 달라서 좋다고 했어요. 저와는 성인 대 성인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는구나 라고요. 러시아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자라거든요. 부모님도 딸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키우죠. 그게 성우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성우와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성우는 러시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저도 한국어가 점점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진심이라고 하면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말 놀랐어요. 3개월 만에 결혼 얘기라니? 근데 성우가 이어서 한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돈이 많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지방 공무원이고 아파트도 전세라고요. 근데 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찾아보고 우리만의 가정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한국 남자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다고 하니까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같이 말렸어요. 미쳤냐고, 한국 가서 뭐하냐고, 여기서 러시아 부자 남자 만나지 그러냐고요. 친구들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러시아를 떠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한국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성우는 부자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의 진심만큼은 가짜가 아니라는 걸요. 지난 3개월 동안 성우를 지켜보면서 느꼈거든요. 이 사람은 저를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우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성숙해지고 싶었어요. 이런 감정은 러시아에서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성우에게 답을 해줬어요. 한국에 가겠다고요. 성우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에서 약소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한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나라에서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딜 가나 시선이 따가웠어요.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어요. 남녀 가리지 않고 다들 지나가면서 와 정말 예쁘다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아이들도 신기해했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저 언니 인형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대체로 친절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갑다고 하시면서 예전에 러시아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도 했어요. 카페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성우한테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어떤 남자는 성우한테 진짜 부럽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에서 계산할 때였어요. 여직원이 제 얼굴을 보더니 성우를 보면서 대놓고 돈 많으시겠다고 비웃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무례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우의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성우는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저를 더 꽉 잡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잘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직원한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 부인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일 말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긴 했지만 그 마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마음이 상했었죠. 성우가 그걸 아는지 그 이후로 더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위로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해서 다니자고 저 혼자 나갈 때도 항상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치만 성우의 이런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그 마트 사건 이후로 솔직히 잠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말렸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성우가 더 열심히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이 사람은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구나 하고요. 한국 남자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가족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런 시선들이 조금 덜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제 편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성우와의 관계였어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특히 성우가 제 생활력에 감동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혼자 다 해내도록 자랐거든요. 청소, 요리, 빨래, 정리정돈. 이런 건 당연한 거였는데 성우에게는 그게 특별해 보였나 봐요. 어느 날 성우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제가 집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러시아 전통 요리인 보르시까지 끓여놓은 걸 보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와, 알리나는 정말 야무지다면서 이런 걸 혼자 다 해내다니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제가 고장난 전등을 혼자 고치는 걸 보고는 완전히 감탄했어요. 이런 것도 혼자 다 해내다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김치냉장고를 정리하고 가계부를 꼼꼼히 적는 걸 보고는 알리나가 자기보다 살림을 훨씬 잘한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우가 계속 감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여자들을 만나왔길래 이러나 웃음이 나기도 했고요. 성우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무지게 집안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청소할 때도 먼저 나서서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성우가 퇴근하자마자 와서 같이 개겠다고 하면서 안더라고요. 서투르긴 했지만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알리나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자기도 더 잘해야겠다고 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힘이 났어요. 성우가 저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니까 저도 더 잘하고 싶어졌거든요. 요리도 더 맛있게 해보려고 하고 집도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성우가 저를 칭찬해주면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제가 성우의 노력을 고마워하면 성우도 뿌듯해 하더라고요. 성우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건 진짜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집안일로 성우를 도와주고 성우는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보살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니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랐고 가끔은 블라디보스토크가 그리워서 울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이 1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국어도 이제 제법 늘어서 성우와 깊은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고 마트에서 아줌마들이 뭔 소리 하는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그런 말들이 별로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성우가 말했어요. 알리나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당당해지고 밝아진 것 같다고요.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였는데 한국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성장이었어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됐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때로는 편견과 맞서기도 하면서요.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우와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요즘은 성우와 함께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 와서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됐거든요. 제 외모와 러시아 억양이 특이해서인지 어떤 유튜버분이 SNS를 통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러시아 문화 소개하는 콘텐츠에 출연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는데 성우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격려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러시아 음식 만들기, 러시아어 가르치기, 한국과 러시아 문화 비교하기 이런 콘텐츠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 채널에서 게스트로 나오고 있어요. 먹방 채널에서는 러시아 음식을 소개하고 언어 채널에서는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브이로그 채널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러시아 여자의 일상을 보여주고요. 성우도 제 꿈을 정말 응원해줘요. 촬영할 때마다 도와주고 제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떨 때마다 괜찮다고 격려해주더라고요. 가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친구들이 영상통화로 물어봐요. 후회 안 하냐고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전혀 후회 안 한다고, 오히려 여기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았다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그냥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됐어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돼요. 성우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이 사랑이 저를 얼마나 더 성장시킬지 정말 궁금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블라디보스토크 아쿠아리움에서 성우를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성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